안녕하십니까. 임선생 입시교실의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이제 대입과 관련해서 망하는 입시 전략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선생 입시교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학교에 끌려다니는 경우입니다. 학교에 끌려다니는 경우라는 게 뭐냐면 요즘 대입 관련해서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수시로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내신에 올인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지원 가능 내신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교과 전형의 경우 인서울 상위대학은 1등급대, 인서울 중위권 대학은 2등급대 정도의 내신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도권 대학은 한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 내외의 내신을 받으셔야 됩니다. 종합 전형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종합 전형의 경우도 일반고의 경우는 이제 1, 2등급대, 인서울이나 수도권 대학의 경우는 2, 3등급대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 기준으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일반고 기준으로 내신이 4등급대가 넘어가거나 지역 자사고 기준으로는 한 5등급대, 그리고 특목고 및 전국 자사고 기준으로 6등급대 학생들의 경우는 학생부 종합으로 인서울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고3 때 내신을 공부하는 상황이 됐는데 고3 때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 큰 의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2 때까지 5등급이었어요. 그런데 고3 때 학교에서는 네가 한 4등급 정도 만들면 도움이 될 테니까 내신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고2 때까지 5등급이었고 고3 때 4등급을 받으면 평균 내면 한 4.5등급 나오는데 이 4.5등급 내외의 일반고 내신으로는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이 한정되어 있고요. 대체로 이제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지방 사립대를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이 현실을 알고 있지만 알려주지 않고 그냥 내신 열심히 3학년 1학기 때 하라고 하다가 9월에 수시 원서를 쓸 때 이제 아까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지방 사립대학을 수시로 가라. 너 내신으로는 여기가 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그 말을 듣는 경우에는 입시를 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지방 사립대학의 경우는 사실은 정시로도 충분히 각오도 남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원서만 내도 갈 수 있는 대학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등급대 내신을 받는 학생들의 경우는 고2 겨울방학 정도에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수시 교과 종합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가기 어렵다라는 게 판단이 드시면 그러면 고2 겨울방학부터 논술 정시 전략으로 전환을 하셔야 돼요. 이런 학생들이 망하는 사례 중에 하나는 이제 빨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질질질 끌려다니다가 나중에 수시 원서 쓸 때쯤 돼서 그때 이제 논술이나 정시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는 그때는 너무 늦기 때문에 그때 판단해가지고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2 겨울방학 정도에 내 내신으로 수시 교과나 종합을 못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빠르게 논술 정시 전략으로 전환을 하시고 고3 때는 내신은 중간 기말고사를 그냥 응시한다 정도 혹은 내가 5등급이었다 그러면 5.5등급 정도로 유지를 하고 논술과 정시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가 있는데 두 번째 케이스는 수능 최저가 없는 6학종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입니다. 현재 학생부 교과는 대체로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교과 전형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수능 최저 때문에 수능 공부를 같이 좀 병행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는 인서울대학 중에는 고려대 학업우수형, 이대 미래인재, 홍대 학교생활 우수 전형에만 수능 최저가 있어요.
이제 시립대나 한양대의 일부 전형은 생략했을 때. 따라서 이 학생들의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는 이제 6학종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저 없는 5학종에다가 이제 최저 있는 1학종을 쓸 경우에는 그나마 좀 나은데 이제 대부분 이런 상황이 되면 수능에 대한 부담 때문에 6학종으로 돌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수능 최저 없는 6학종. 왜 그러냐면 한 학교 때문에 수능 공부하는 건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학종의 경우는 보험으로 쓰는 학교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유는 학종의 경우는 교과보다 좀 불확실해요. 교과는 내가 교과 합격할 정도의 내신이 되고 수능 최저만 맞추면 웬만해서는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학종은 내 생각에는 내 생기부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생기부가 그 학교 기준으로는 조금 안 좋게 평가를 받거나 혹은 이제 본인 생각에는 낮은 대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대학에 지원자가 많아서 약간 폭발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보험으로 쓰는 학교가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학생은 연고대는 학종으로 떨어졌는데 서울대만 붙는다든지. 제가 아는 학생 중에는 중대부터 시작해서 뭐 건대, 동국대, 숭실대 뭐 여기까지 다 썼는데 중대만 붙고 나머지 밑에 대학 학종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보험으로 쓰는 학교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보험으로 쓰는 학교가 학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 학생의 경우는 6학종에 수능 최저 없는 거로 지원을 하게 되면 여름방학부터 이제 수능 공부는 손을 놓고 뭐 면접 대비나 뭐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보험으로 쓴 것도 안 되고 나머지 대학들도 다 안 되는, 그러니까 6학종이 다 안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재수를 하려고 하더라도 수능 공부를 한 여름방학부터 6개월 이상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해 정시는 물론이고 공부의 연속성 부재로 인해서 나중에 재수를 해도 수능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저 없는 6학종 쓰시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주의를 많이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 학생들에게 솔루션을 드리자면 한 두 개 대학 정도는 수능 최저 있는 대학을 상향이나 보험으로 선정을 해놓고 수능 공부를 병행하셔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입시에 성공하실 수 있어요. 이런 학생 학부모님들이 가장 실수하시는 게 여름방학 때 면접 대비를 하거나 여름방학 때 생기부 관리에 올인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원서 쓴 이후에 면접 대비에 올인을 하시는데 그런다고 해서 학종을 꼭 합격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면접 대비를 열심히 해놨는데 만약에 1단계에서 탈락했을 경우에는 정말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없는 6학종보다는 한두 개 정도는 수능 최저 있는 걸 쓰시고 그리고 수능을 병행하셔서 가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대학 가고 싶나요? 의대요. 스카이요. 인서울이요. 가자. 야 뭐야 진짜.